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영상을 풀로 볼 생각이 없고 정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왔다 하시다면 당장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질문의 타임스탬프를 눌러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아끼세요. 자, 일단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도 있겠지만 특정 질문이 궁금해서 누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시작 전에 떠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중복 질문 다 합치면 20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다가 인스타 스토리에 투표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긴 영상도 괜찮으니까 다 답변해달라 라고 하셔서 중복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들을 최대한 묶어서 딱 10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100개를 다 답해볼 거고요. 모든 질문에 답해보는 Q&A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겁나 길 거예요. 나는 지금 고작 1분째 찍고 있지만 알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존나게 길 거라는 걸. 그래서 충전기도 폰에 애초에 꼽아놨고요. 마실 것도 간식도 다 가져왔답니다. 맛있어.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도 뭔가 콘서트 후기 영상 같이 말이 많은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꽤 재밌을 거라고 감히 확신해봅니다. 원래는 그 후기 영상처럼 패드에 적으면서 할까 했는데 너무 조잡해질 것 같아서 깔끔하게 이 포커스 고정으로 찍으려고 하고요. 편집으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제가 편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배경은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제 유튜브 촬영과 나름 연관이 깊은 배경이고요. 책장 정리할 겸 책을 뺀 김에 여기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찍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찍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정면이 아니네? 됐나? 모르겠다. 이게 제 최선이에요. 질문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노트북을 보고 찍을 건데 그래서 뭔가 제 자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은 크게 8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을 파트 1에 빼두었고요. 나머지는 유튜브, 스크랩, 덕질, NCT 관련 질문이 꽤 돼서 NCT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에 관한 질문, 고르기 질문,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트라고는 해놨는데 제 진심, 모든 답변이 진심이겠지만 진심 중에 진심이 담긴 그런 답변을 담은 파트 해서 8개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들보다 저를 더 잘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럼 어쩌다 보니 백문백답이 됐죠? 가보자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이다?는 뭔가 제가 민망해서 나이대만 말씀드리면 NCT 드림과 또래입니다. 대충 나오죠? 99에서 02 사이. 근데 다들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해. 두 번째, 직업이 뭔가요? 대학생입니다. 2023년에는 휴학할 예정이어서 휴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진로 혹은 전공이 어느 쪽이신가요? 밝히기 어려우시다면 어느 계열인지만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은 추측이 진짜 많았어요. 대부분 저를 패션, 디자인, 미디어, 미술, 예술 계열 진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이과였고요. 지금은 공대생이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상상치 못한 정체인가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쪽 진로로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 이퀄 이쪽 계열 사람이라는 인식이 스스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추측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스크랩 영상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냥 제가 예체능처럼 생겼나 봐요. 왜냐면 초면인 분들 중에서도 예술 계열 전공자 아니세요? 이런 말을 꽤 들어봤어요. 다음, 구제형 뜻이 무엇인가요? 실명인가요? 일단 실명은 아니고요. 엄청 큰 뜻이 있는 이름은 아닌데 설명하기가 좀 깁니다. 알파벳 요거를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Z라고 읽을 수도 있고 G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은이 제노잖아요. 그래서 이 Z를 꼭 이름에 써야겠다 하고 얘를 두고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부르기 쉽게 사람 이름 같이 너무 닉네임 같지 않게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TMI인데 어차피 이 영상 자체가 TMI니까 그냥 말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의 기준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성이 특이하고 이름이 평범하거나 나재민 같은 이름이죠. 두 번째, 성이 평범하고 이름이 특이하거나 이재노 같은 이름. 3번, 외자이거나 4번, 숫자나 알파벳으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나 이지은, 이재노, 도영, 문태일 이런 느낌. 이 조건을 최대한 많이 만족하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닉네임이니까 간결하게 표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숫자를 섞어서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파벳 Z랑 숫자를 막 펼쳐놓고 열심히 조합을 했어요. 그러다가 9Z0이라는 조합이 생김새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고요. 지라는 글자보다 제라는 글자가 사람 이름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영이보다는 재영이가 낫겠다 해서 구재영이 됐답니다. 되게 장황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큰 뜻 없이 지었지만 십진수에서 숫자의 시작이 0이고 끝이 9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알파벳 Z도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고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유 입덕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입덕 계기가 제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서 제 최초의 지은이에 관한 기억은 마시멜로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오래 좋아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좋아하냐? 이게 궁금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답하고 싶어서 뒤로 빼두겠습니다. NCT 입덕 계기가 궁금해요. NCT는 제가 아주 의식이 멀쩡할 때 좋아하기 시작해서 기억이 너무 잘 나죠. 잘 들어보세요. 진짜 존내 길어요. 진짜 겁나 길어요. 일단 저는 남자 아이돌을 좋아한 게 NCT가 처음입니다. 뭔가 그냥 가볍게 잘생겼다, 노래 잘한다는 있었지만 이렇게 앨범을 사고 취미가 된 남자 아이돌은 NCT가 처음입니다. 자, 일단 저의 NCT 첫 인상. NCT 마크랑 정재현이랑 나재민 있는 그룹이었어요. 마크는 제가 고등래퍼 첫돌이어가지고 제가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다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래퍼 때문에 마크를 알고 있었고 재현이랑 재민이는 잘생겨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0년 초 친구 중에 재현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현이 사진을 좀 많이 보게 되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재현이가. 그래서 트위터에 정재현 이렇게 쳐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 보고 있는데 거기서 주간 아이돌 클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눈이 마주치죠. 누구랑? 김도영이랑. 딱 봤는데 얘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취향이어서. 그래서 도영이가 궁금해져서 도영이를 검색해보던 차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기억을 걷는 시간을 부르는 복면가왕 도영이를 보게 됩니다. 제가 기거씨는 진짜 원곡 봐라 커버를 진짜 안 듣거든요. 진짜 안 듣는데 그거는 진짜 꽤 들었어요. 그래서 도영이 노래에 관심이 생겨서 노래를 찾아보는데 아니 도영이가 이름의 개를 커버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익숙한 거야. 나 들어봤던 거야. 제가 지은이 노래를 다른 아이돌 분들이 커버를 하면 꼭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은 안 봤었는데 이름의 개를 제가 19년도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19년 어느 순간에 들었던 이 이름의 개 커버 목소리의 주인이 김도영이었다고? 이건 좀 데스티니다 해서 NCT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유튜브에 NCT 웃긴 영상, NCT 팬 영상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멤버들 이름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눈에 또 누가 들어옵니다. 누구냐? 우리 귀여운 정우가 들어옵니다. 그거 있잖아요. 정우가 ASSP 했던 그 컨텐츠. 그거를 편집으로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 영상 풀로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주행병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 NCT 유튜브를 정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NCT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NCT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멈칫 또 눈이 마주칩니다.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 양궁 제노랑 눈이 마주칩니다. 양궁 제노랑. 뭔지 아시겠어요? 양궁 제노랑 눈이 마주칩니다. 아육대 양궁 제노 클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지. 저는 그때까지 제노를 도영이의 동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여기는 약간 의식이 흐릿해졌나 봐요. 너무 좋아서. 제가 직캠을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뭐에 홀린 듯이 아육대 양궁제노 직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피지컬이 궁금해서 검색해본 게 아니었나. 어쨌든 그 영상을 보는데 어떤 팬분이 관객석에서 제노야 잘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제노가 그 말을 듣고 진짜 활짝 웃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핸드폰을 집어 던집니다. 엿됐다. 나 얘 좋아한다. 진짜 엿됐다. 큰일 났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 12월 6일입니다. 그때가 90럽 나왔을 쯤이었는데 제노가 레전드 찍고 있었을 때죠. 제가 127 드림 타이틀곡은 다 들어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노가 랩 포지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90럽에 제노가 나온다고 하니까 해서 들었는데 제노 파트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뮤비 볼 겸 해가지고 보자 했는데 일단은 그 영상에 누가 나와? 하키 제노가 나오죠. 그리고 파트가 그 보컬이었잖아요. 뭐야? 얘 이런 목소리도 있어? 심지어 너무 잘생겼네? 자각을 합니다. 나 아무래도 최애라는 것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5월에 7드림 첫 정규 맛이 나왔었는데 그 노래에 제가 빠진 거죠. 신나는 그 노래. 제 인생 처음으로 남자 아이돌 앨범이 통으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남자 아이돌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방구석에서 노래 듣고 영상 보고 정도의 덕질만 하자. 라이트하게 좋아하자. 왜냐면 난 앨범 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거든.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앨범을 그래서 안 샀어요. 그리고 나서 헬로퓨처, 스티커,
favorite 이런 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바빠져가지고 전처럼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남자 아이돌을 제대로 팔 그런 성격은 못 되는군.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리 없어 했는데 좀 여유 생기니까 하루 종일 다시 NCT만 찾아보고 있는 거야. 심지어 NCT로 모질라가지고 시즈니 브이로그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죠. 나 시즈니구나. 나 시즈니가 되었구나. 그렇게 부정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앨범이죠. NCT 2021 유니버스 앨범을 구매해서 덕질 시작을 합니다. 그게 첫 영상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국내 노래만 들어요. 팝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웨이션 노래에는 제가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127 드림 위주로 덕질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장황한 이야기입니다. 겁나 길죠? 제가 뭔가를 간단하게 딱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자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과정도 엄청 기네요. 그리고 지은이랑 마찬가지로 NCT를 계속 좋아하는 이유, 특히 제노를 계속 꾸준히 최애로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입덕은 눈웃음 때문이었지만 그것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죠. 다음 NCT 최차이가 궁금해요. 드림 127 웨이션 전체로 나눠서 얘기해주세요. 저는 인생 영화, 인생 책, 인생 노래 이런 거가 거의 없어서 최애라는 것도 제 삶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노를 최애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예요. 하지만 누가 나한테 총을 들고 너 최애를 말하지 않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드림 제노 127 드림 제외하면 도영이 웨이션 양양. 아니야, 다 사랑해. 못 고르겠어요. 못 고르겠어. 그냥 다 최애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덕질 비용 얼마나 쓰세요? 컴백당 얼마 쓰시는지, 1년에 얼마 쓰셨는지,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 번 컴백할 때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앨범 종류가 몇 종류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더 살지 말지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20, 30만 원 내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은이나 드림은 제가 앨범 포카를 드볼하고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은이랑 제노는 다른 MD 포카까지 사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쓰게 되겠죠? 그래도 제가 팝업, 럭드, 미공포에 욕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 지출이 크지는 않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썼냐는 건 제가 가계부를 쓰거든요. 어플로 쓰는데 아무래도 제가 NCT 덕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콘서트를 4번이나 다녀오다 보니까 좀 지출이 커졌죠.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좀 그렇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언더 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저도 모르겠어요. 가계부를 쓴 지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 전에 쓴 덕질 비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덕질 비용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용돈 받거든요. 네. 용돈으로 덕질합니다. 제가 가진 취미들이 사실 덕질 말고는 크게 돈이 나가는 취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집순이거든요. 리얼 파워 집순이어서 그 외에 지출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제 유튜브 영상들이 소비 부분이 집중되어서 보여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진짜 많이 쓰는군, 돈이 되게 많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 많은 용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받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MBTI가 궁금해요. 이거 추측 진짜 많았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 이프제, 이프피, 인프피, 인프제 이런 종류로 추측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스크랩 영상을 막 계획해서 찍고 그러니까 J일 것이다 라고 확신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ISTP입니다. 어때요? 이것도 좀 상상치 못한 정체인가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 진짜 친한 친구들 아니면 제 MBTI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사회적 페르소나가 다행히 잘 발달했나 봅니다. 저 MBTI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과몰입하면 총 쏴버리고 싶지만 나를 캐해주는 느낌이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특징 읽어볼게요. T 중에 가장 J이다. 맞는 것 같아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제 콘서트 후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분석을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MBTI도 어떻게 보면 저를 분석하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가 있는지는 잘... 틀에 박히고 통념적인 생활을 싫어한다. 네, 자퇴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 저는 제가 관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일주일에 3, 4번 얼굴 보는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염색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염색한지 몰랐어요. 좀 심각하죠?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다. 저 금쪽이에요. 느낌과 감정, 타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이거는 책 읽으면서 나름대로 극복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앨범깡 영상 편집할 때만 보면 무슨 귀여워, 어떻게 잘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이 어렵나 봅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진짜 이거 제 문제점이에요. 진짜 쳐다도 안 봐. 노력을 절약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인다. 인생이 벼락치기입니다. MBTI 사주 타로에 관심이 많다.
네. 아, 제가 사주에도 한번 꽂혀가지고 막 알아봤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주를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신금일간이래요. 물에 딱 낀 보석 사주. 근데 그거 특징을 보는데 너무 난 거야. 특히 변화를 싫어한다. 그거 보고 뭐야? 나 아니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노가 저랑 똑같은 신금이래요. 보석 사주.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사주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좀 더 과몰입해보자면 제가 얕은 물에 잠겨있는 보석이래요. 그래서 불인 사람들이 이 물을 좀 날려줘야 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지은이 불이야. 상상치도 못한 정체!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신나서 떠드는 거 보니까 관심 많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 11가지를 답해봤습니다. 말 겁나 많았다. 어떡하지? 앞으로 남은 게 89개인데. 아, 몰라. 이제 유튜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작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언젠가 브이로그랑 영상 편집에 관심이 생겼었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찍어서 친한 친구들이랑만 마팔로 되어 있는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올렸었어요. 근데 뭐 애들이 재밌다고도 해주고 제가 그때 팬 브이로그도 진짜 많이 봤던 시절이어서 아, 나도 덕질하는 거 찍어서 올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시기가 이제 NCT 앨범을 처음 산 시기랑 맞물려서 바로 첫 영상이 됐죠. 근데 저를 정말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 설명이 초반에 뭐였냐면 덕질, 독서, 취미였어요. 원래는 덕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 취미를 기록하는 유튜브를 만들 생각이었죠. 촬영 장비 궁금합니다. 촬영은 모두 아이폰 13, 제가 사용하는 기종인 아이폰 13으로 찍고 있고요. 콘서트 브이로그 직캠들은 울트라 22로 찍었고 편집이나 스크랩 할 때는 아이패드 에어 4를 사용합니다. 모든 영상은 그 코지에서 나오는 코지 맞나? 그 핸드폰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고정해서 찍었고요. 조명은 펠리컨 스탠드에서 나온 조명이고요. 촬영용 조명은 아니고 독서용 조명입니다. 겸사겸사 쓰고 있어요. 촬영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 책상 정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초반에 여기가 나름 제 유튜브와 연관이 깊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책상이 아니라 요 낮은 2단짜리 책장 위에서 찍습니다. 제가 책상은 또 나무를 선호하는데 영상은 또 화이트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책장이 안 높거든요. 2단이라서 이게 보이는 높이가 전부예요. 그래서 얘를 책상처럼 앨범깡을 찍고 있고요. 앨범깡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스탠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카메라가 달리게 해서 찍고 그냥 택배깡 찍을 때는 이렇게 항공샷처럼 여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찍는 그 스크랩 영상은 거치대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쓰는데 그럼 여기 밑에 동그란 판이 있는데 그게 화면에 같이 잡혀요. 그거를 화면 안 나오게 이렇게 돌리면 무게중심이 핸드폰 쪽으로 쏠려요. 그럴 땐 저는 이런 덤벨로 판을 눌러가지고 무게중심을 맞춰줍니다. 방이어가지고 덤벨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덤벨이 옆에 있냐. 그리고 SMCU 영상까지는 제가 전면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후면으로 찍고 있고요. 아이패드에 화면을 싸서 모니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어떻게 하세요? 저는 유튜브 시작부터 지금까지 블루 유료 버전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영상 보정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제가 수치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정을 안 하면 이런 화면이에요. 근데 블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필터 중에 퓨어 2였나?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60%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필터가 있는데요. 그 필터를 위해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수치는 여기에 띄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크랩은 좀 더 쨍하게 보정을 해야 하잖아요, 선명하게. 이런 수치를 사용해서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 이제 퓨어를 섞어서 영상이 어떻게 찍혔느냐, 어떤 밝기냐,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씁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이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어떤 댓글을 하나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 댓글창이 있어요. 콘서트 후기 영상 댓글창이에요. 진짜 벅찬 감정만 가득 담은 댓글들이 거기 전부 모여있거든요. 같은 공연을 보고 와서 내가 얘기하고 누가 내 얘기를 듣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자기 이야기를 남기고 그런 상호작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 외를 얘기하자면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푸사로 기억을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댓글은 웃기다. 재밌다. 나 원래 유튜브에 댓글 잘 안 다는데 나 유튜브 댓글 처음 달아보는데 아 개짜릿해 미친. 나 웃기다는 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별로 안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고. 행복해. 바인더 소개 영상 찍으실 생각 있나요? 포카 정리하면 꼭 찍겠습니다. 아 맨날 미뤄. 미쳤나봐. 정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것들은 미뉴잇 제품 A5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컬렉트북 지금은 비어있는데 이거는 트위터 닉네임 기억 안 나요. 여기 적을게요. 요거 요분
이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이 폴라로이드랑 광고 포카 보관하는 요거는 무인양품 거고요. 지은이랑 드림 엽서 보관하는 요거는 워너디스 46포토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노 포카 모아둔 요거는 미니웨이 거 A7 사이즈고요. 저는 갈아탈 겁니다. 슬리브 안 들어가니까요. 슬리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시길 바라요. 일상 브이로그 찍을 생각 있나요? 네. 일상이 덕질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바깥 세상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거겠죠? 저도 집에서 나가는 날이 있을 테니까. 최근에 친구들한테 유튜브 하는 거를 알려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을 거예요. 저 재밌다는 소리 별로 못 듣고 산다니까요? 근데 진짜 노잼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찍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혼자 여행 가거나 서점이나 책방을 투어하는 그런 영상은 찍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개노잼일 듯. 선물이나 교환 받으시나요? 선물 교환 다 안 받고 있습니다. 선물은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죄송해서 못 받겠고요. 교환은 가끔 DM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아마 초반에 구독자 한 분이랑 포카 교환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트위터나 번장에서 교환을 구합니다. 영상 주기는 랜덤인가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랜덤. 들쑥날쑥 완전 난리 지 맘대로. 아니 NCT는 꾸준히 컴백하고 지은이도 활동을 쉬지 않는데 내 영상은 지 맘대로야. 이번 해에는 규칙적은 아니더라도 자주 몰라 열심히 할게요. 몰라 열심히 해. 너 게을러지지 마. 유튜브 관련 질문도 끝. 생각보다 빨리빨리 하고 있어. 아주 좋아. 짠! 이제 스크랩 관련 질문입니다. 나름 스크랩 관련 질문이라고 이렇게 스크랩을 여기저기 세워봤어요. 이거 세팅하는 사이에 해가 졌네. 제 옷이. 이 스크랩 관련 질문은 유튜브 카테고리에 넣을까 하다가 질문량이 꽤 돼가지고 파트를 따로 나눴습니다. 해가 지니까 그늘이 지네. 조명 끄고 해야겠다. 이게 낫다. 그죠? 스크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즌2 브이로그를 보다가 스크랩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뭔가 처음부터 앨범으로 하기는 좀 무섭고 잡지로 시작했거든요. 이게 제 인생 첫 스크랩인데 이분이 누군진 몰라요. 그냥 잡지의 컨셉이 너무 예뻐서 이게 제 인생 첫 스크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다가 생각보다 재밌는데 해서 지은이 앨범 스크랩도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데 몇 개만 보여드리면 진짜 처음이라 못하거든요? 요런 느낌. 확실히 뭔가 허접하지 않나요? 너무 허접해서 보여드리기 좀 민망해요. 아이유 앨범 스크랩 계획 있나요? 완전 당근 of course.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지은이가 낸 앨범이 조각집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앨범의 형태로 나온 앨범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크랩을 안 한 거지. 지은이 컴백하면 꼭 할 거예요. 지난 앨범 혹은 다른 버전 앨범 스크랩 계획이 있나요? 완전 다 있어요. 일단 지은이 같은 경우는 라일락 스크랩 초반에 한 게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하고 2023년이니까 23이 들어있는 채셔를 스크랩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드림 127은 전 앨범 중에 진짜 예쁜 컨셉들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떨어지는 떡밥 쫓아가기도 바빠가지고 짬을 못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생각만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스크랩 할 때 앨범 몇 개 쓰나요? 무조건 2장. 이때까지 모든 앨범 스크랩 전부 2장만 썼어요. 2장이면 앨범 모든 페이지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2장 씁니다. 앨범 스크랩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게 원래는 그냥 막 했는데 저 나름대로의 규칙이 생겼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글리치 모드 스크랩 이후부터 이런 컨셉이 좀 재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 다음으로 했던 비트박스 때 믹스테이프를 활용해서 스크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메인 아이템이 있으면 통일감이 있어 보이고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랩을 할 때 컨셉이랑 메인 아이템을 꼭 정하는 편입니다. 질주는 이제 포르쉐 컨셉의 체인을 아이템으로 사용했고 캔디는 크리스마스 선물 컨셉의 리본을 메인 아이템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약간 불현듯이 막 생각나는 게 많고 배치는 너무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예쁘다는 잘 모르는데 이거 지금 개구리다 이런 거는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구리지 않을 때까지 수정하면서 합니다. 아이패드 스크랩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죠. 아이카드 맞나? 그거를 달아둘게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 사용하는데 무료 앱인 이비스 페인트로 하는 것도 같이 찍어두었습니다. 아이패드 스크랩 할 때 사진 어디서 가져오세요? 이거 평상시에도 질문 진짜 많았어요. 일단 아이패드 스크랩 영상에서 사용한 사진들은 전부 공식 사진들이고요. 앨범 구상할 때 쓴 사진들은 저는 이거를 스크랩 할 때 참고하겠다, 스케치용으로 보겠다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앨범을 이렇게 찍어서 바로 에어드롭 아이패드로 쏴서 그냥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도 낮고 수평도 안 맞고 그러겠죠? 정말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스캔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랩 따라해도 되나요? 완전 당근 오브 코urse. 영상 올려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스크랩 할 때 안 힘드신가요? 네.
제가 그 질주 스크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스크랩은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하면 한 페이지의 완성물이 나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한 그런 취미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들진 않는데 허리가 아플 땐 좀 있죠. 스크랩 꿀팁 있나요? 저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서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꿀팁이라고 할 건 없는데 좀 필승 전략이 몇 가지 있죠. 비슷한 색감의 같은 착장의 사진들로만 한 페이지를 꾸리기, 그리고 스티커로 커버치기.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스크랩을 많이 참고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만족하는 스크랩 궁금해요. 일단 이거 바인더를 좀 빼놨는데 일단 NCT 201 앨범에서는 도영이, 재현이랑 해찬이. 일단은 해찬이는 배경지를 좀 잘 써가지고 색감이 완벽하게 통일되기도 했고 이런 사각형 프레임 놓는 거 제 취향이잖아요. 많이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제일 잘 나온 스크랩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도영이나 재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두 페이지가 이거는 미리 구상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스크랩이거든요.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고 아직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비트박스 마크. 지금 믹스테이프는 빼놓은 상태고요. 그 런진이랑 제노까지. 이 색감이 너무 통일이 딱 된 느낌이라 유독 이 셋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재민이 손에 믹스테이프 끼워준 건 마음에 듭니다. 과거에 나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제 최초의 스크랩이자 제가 마음에 드는 스크랩 중에 하나고요. 지은이 스크랩 중에서는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제 인생 세 번째로 한 스크랩인가 그럴 텐데 초심자의 행운을 받은 것 같은 지금도 마음에 드는 스크랩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커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네이버 스토어 두근두근 문구점 혹은 10x10. 근데 오프라인에서 살 때도 있고 어디 하나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두두문이나 10x10. 이제 파트 3도 끝났어요. 파트 4 해봅시다. 짠! 덕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을 다시 앨범들로. 자, 그럼 또 가봅시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군요. 이걸 몇 시까지 찍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참생과 덕질의 밸런스 어떻게 맞추시나요? 못 맞춰. 농담이고 저도 이제 열심히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지은이가 자기 취미가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 해찬이도 자기가 삼순이어야 된다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한테 충실하는 게 나와 내 가수 둘 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내 가수들도 내가 내 삶에 충실하기를 바랄 테니까.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도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은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혹은 도서관, 독서실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만 덕질을 하는 공간으로 할 일의 영역을 분리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어떡해. 떡밥 주면 봐야지. 주워 먹어야지. 아이유 좋아하는 노래 궁금해요. 가사 기준으로는 얼럭키, 자장가, 이름의 개, 러브포엠, 아이와 나의 바다, 어프,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이런 느낌의 결코 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노래를 좋아하고요. 많이 들은 건 채시 앨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생 뭐가 진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시는 제 인생 앨범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르면 레드킨하고 스물셋 많이 들었고요. 채시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코인, 블랙아웃, 삐삐, 의뢰연애 이 정도 신나는 노래 좋아합니다. 번외, 마음과 무릎은 제 영순이의 노래들이고 작사곡 중에 골라보자면 그리디? 그리고 한 곡만 꼽자면 스물셋. NCT 좋아하는 노래 궁금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노래만 듣기 때문에 드림 127 NCT U로만 나눠서 꼽아볼게요. 드림 가사 기준 레인보우, 그래듀에이션 같이 설러가 좋아할 만한 그런 곡들. 많이 듣는 건 역시나 신나는 노래죠. 붐, 붐, 붐. 그리고 맛, 디기리, 카운트다운, 세러데이 드립. 좀 격하지 않은 것 중에 골라보자면 사랑은 또다시, 로켓 이런 좀 신나는 노래 좋아합니다. 127 가사 기준은 꿈, 종이비행기 약간 몽글몽글몽글한 가사들 좋아합니다. 제가 꿈 가사를 진짜 좋아해요. 뭔가 자면서 네 꿈을 꿔서 내가 무의식 중에 웃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런 가사로 표현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감동 받아놓고 많이 듣는 건 사이먼 세스, 영웅, 펀치, 레모네이드, 블랙퍼스트, 브링덴 노이즈, 페스터. 근데 페스터는 꼭 질주랑 같이 이어서 들어야 되는 아시죠? 그리고 NCT U는 제가 힙합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래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힙합 트랙만 주고 장창 듣습니다. 뉴엑시스랑 미스핏 진짜 좋아해요. 미스핏은 노래방 가면 꼭 2번씩 부르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가사 안 보고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틀이랑 앨범 하나씩 꼽아달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분들이 계셔서 꼽자면 127은 네오전 영웅 앨범, 드림은 맛, 핫소스 앨범 고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앨범은 제가 한창 러닝하고 산책하는 거에 꽂혔을 때 했던 앨범들이라 뭔가 그때의 기분이 생생해요. 여러분 데이드림이요.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다. 데이드림 최고. 이 백일몽은 진짜 한 번만, 진짜 나 한 번만 믿고 뛰면서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 봄에 햇빛 받으면서 뛰면 사실 좀 추워도 돼. 언제든지 햇빛 떠있을 때 그거 들으면서 뛰잖아요. 진짜 극락. 그리고 이제 앨범 꼽았고 곡 중에 하나씩 꼽으면 127은 사이먼 세즈, 드림은 맛 하겠습니다. 제 취향 아시겠죠? 좀 그래요. 그리고 번외 2022년 고재영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마크의 차일드. 제가 인생 노래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크 차일드는 제 인생곡 중 하나입니다. 최애 포카. 일단은 지은이부터 가보죠. 오소리에서 최근에 뽑은 요 포카가 요즘 제일 최애 포카입니다. 요것도 제가 어떤 느낌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요런 편안한 귀염둥이 지은이 말랑말랑 포카 좋아하고요. 진짜 좋아해. 어떡해?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좀 내추럴한 그런 포카들이 제 최애입니다. 풀착장한 포카 중에서는 요 착장이 제 최애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포카는 이거 완전 바보 같아. 제노 포카 중에서는 요거 비트박스 티셔츠 포카 진짜 잘생겼어. 그리고 레전드죠. 6주년 이제노 요거 좋아합니다. 약간 순딩 용맹 강쥐 같은 느낌?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포카는 이거 두 개. 진짜 바보 같아. 어떡함? 최애 셀카 궁금해요. 지은이는 지금 4장 정도 생각이 나는데 띄워드릴게요. 여기 짠! 짠! 그리고 또 짠! 짠! 이렇게 4개 좋아합니다. 제노는 홀더로 걸어둔 요 셀카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염색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글리치 모드 때 핑크머리 제노는 셀카를 좀 레전드로 잘 찍지 않나. NCT는 다른 멤버 다 꼽으려면 반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제노만 꼽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애 직캠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직캠을 진짜 안 봐요. 직캠을 진짜 안 보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조차 보게 만든 직캠들. 일단 지은이는 삼성 홀가분 마켓 파란 니트 입고 있던 직캠 좋아하고요. 2017, 2019 아카라카 연세대 행사 연도 상관없이 다 좋아합니다. 콘서트 직캠 중에서는 러브포엠 콘서트에서 그 사람 직캠이랑 레드킨 직캠, 그리고 제노는 저를 입덕시킨 아육대 직캠. 제노야 잘했어 그 직캠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게 MBC가 저작권 신고해서 내려갔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다시 못 봐. 근데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다시 안 봐도 괜찮을 만큼 진짜 많이 봤어. 음방 직캠에서는 제노 빌런 직캠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봤던 드림 직캠이기도 한데요. 드림 안동 K-POP 콘서트 그걸로 제가 트더피를 처음 듣게 됐어요. 그때 비가 와서 막 무대가 미끄러워서 애들이 다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포커스별로 2-3번씩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건 해찬이 질주 인기가요 직캠. 나 깐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찬 흑발 깐모? 좀 쩌는 듯. 그거 나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7 서곡은 땡길 때가 있거든요. 서곡 직캠 이렇게 검색해서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포커스는 마크 포커스입니다. 고래 런쥔이 직캠도 가끔 생각날 때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캔디 직캠은 그냥 알고리즘 뜨면 한 번씩 다 눌러보게 되는 그런 썸네일? 좀 쩌는 듯. 직캠 안 본다고 해놓고 좀 많이 보는데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게 제가 보는 직캠의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고르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질문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멋있는 무대 직캠도 좋지만 귀여운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년도 아카라카 지은이 전광판에 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왜 그러지? 하는 레전드 귀여운 이지은 직캠과 저를 입덕시킨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아육대 제노 직캠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앨범 컨셉이나 차기작이 있나요? 지은이 앨범 컨셉은 저는 이런 채쇼 같은 앨범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은이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서 편안한 결의 앨범 컨셉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작품으로는 대학생 역할을 보고 싶었는데 차기작에서 할 것 같아서 소원 성취가 됐고 뭔가 지금 생각나는 건 빌런 역할? 메인 악역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NCT는 NCT 드림부터 얘기하면 냅다 귀여운 거 한 번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캔디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소원 성취가 됐고요. 127은 터치 한 번만 더 하자. 제발 터치 한 번만. 듣고 싶은 커버곡이 있나요? 제가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 아니어서 이걸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얘기해보자면 지은이는 그냥 김광석 선생님의 서른 즈음에를 서른 즈음에 30대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커버는 아니지만 라판이랑 라망을 지금 지은이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NCT는 지은이 노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영이가 꾸준히 지은이 노래를 커버했었고 지성이도 마음을 불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원 성취가 됐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서 이게 대답하기 진짜 힘드네요. 근데 갑자기 커버곡해서 생각났는데 제가 도영이를 목소리로 처음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름에게 커버 영상으로. 근데 나중에 도영이를 알게 돼서 127 노래를 들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드림 타이틀까지 듣기 시작했을 때 붐 노래에 꽂혔었는데 그 마지막 사비에 지성이 보컬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파트 주인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지성이를 처음 알게 되고 수록곡 같은 것도 다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연찮게 목소리로 알게 된 두 명이 유일하게 지은이 노래 커버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나도 운명론자인가 봐. 다음
이때까지 다녀온 오프가 궁금해요. 저는 오프를 좀 늦게 뛰기 시작한 편이어가지고 첫 오프가 이지금 콘이 될 뻔했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갔고요. 11주년 팬미팅이 첫 오프였습니다. 첫 콘서트는 러브포엠 인천 콘서트 갔다 왔고요. 서울 양일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구석 덕질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제 유튜브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브로커 무대 인사, 골든아워 양일, 더드림쇼 양일. 기억에 남는 오프가 있으신가요? 러브포엠 인천 콘서트요. 첫 콘서트이기도 하고 러브포엠이 앨범 발매일이 늦춰져가지고 지역 당 티저를 하나씩 띄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콘서트에서는 시간의 바깥 티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단 말이죠. 뭐야? 콘서트 VCR인가? 이렇게 보는데 너랑 나 아니야? 근데 처음 보는 영상인데? 미친 티저였잖아? 온몸에서는 쫙 돋는 상태에서 갑자기 너랑 나 전주가 깔려. 아직도 소름 돋아. 실화인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어. 얘도 지금 나랑 같이 소름 돋은 거지 아무래도. 어쨌든 러브포엠 인천 콘서트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굿즈 살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시즌 그리팅은 매년 삽니다. NCT 거는 올해 처음 샀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굿즈들은 일단 지은이랑 NCT를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지은이는 일단 MD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2023년에는 이담이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는지 이것저것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SM보다는 아니어서 어떤 종류가 나오든지 일단 셀카 포카가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사고요. 엽서 삽니다. 그리고 가끔 꽂혀서 예쁘긴 한데 쓸모없는 거 엄청 많이 살 때가 있는데 그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NCT는 제가 앨범 포카가 아닌 포카는 제노만 모으는데 무조건 셀포만 삽니다. 컴포 포카는 이상하게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뭔가 활동 관련된 MD들만 사는 것 같습니다. 비트박스 MD, 캔디 MD, SMC MD 이런 거. MD만을 위해서 기획된 것들은 좀 안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념할 만한 일이 있는 굿즈도 사는 편입니다. 드림쇼라든지 6주년이라든지. 근데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 껴있는 거를 안 사려고 합니다. 이번에 캔디도 모자 팔았잖아요. 제 죽어도 그걸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SMCU 뭐 슬리퍼 같은 거 주잖아요. 진짜 내가 죽어도 안 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안 사고 나중에 포카가 너무 갖고 싶어지면 양도를 받자 하는 생각으로 굿즈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카를 안 사요. 트레카에 컴포가 껴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물론 크리스마스 카드팩처럼 셀포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른 멤버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 이거 양도 보내기도 너무 귀찮고 그렇다고 품짠이 풀스택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안 삽니다. 갖고 싶은 트레카 셀카가 있으면 양도를 받습니다. 나 목걸이 거꾸로 했네? 다시 했어요. 다음 질문. 덕질 물품 어떻게 정리 보관하시나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다 냅다 쌓아놔요. 제가 정리를 다 하면 바인더 소개를 찍으면서 덕질 좀 소개 같은 것도 같이 해볼게요. 드프이신가요? 그쵸? 근데 드프이자 칠프죠? 아무래도 제 최애가 제노고 제노가 속한 팀이 드림이다 보니까 드림에 비중을 더 두고 덕질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림 앨범 포카를 드보라고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제가 애초에 좋아하지 않는 거에 시간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라 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돌 덕질은 다른가요? 달라요. 제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콘서트였어요. 지은이 콘서트는 나이대도 진짜 다양하고 성비도 반반인데다가 유에나가 아닌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리 운도 좀 필요해요. 내 주변에 진성 유에나들이 많이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NCT 콘서트는 대부분 제 또래의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나 옆에 말 걸어서 친구 되고 뭐 언니는 최애가 누구예요? 막 이러고. 그리고 또 관객층이 다르다 보니까 공연의 방향성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타겟이 다르니까 MD나 자체 콘텐츠의 방향성도 다르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팬사인회 욕심 있으신가요? 전혀. 제가 원래 방구석 덕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첫 오프가 늦어진 이유도 오프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상상을 해봐요. 내가 팬싸를 가?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녕. 밥 먹었니? 건강하고,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대박이구나. 안녕. 잘 지내. 건강해. 할 수는 없잖아요. 드립이나 티키타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낯을 안 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땐 또 모르겠어요. 경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솔플이 태생이 혼자가 편한 성격이라 모든 오프를 다 혼자 뛰었어요. 백현 생일 카페 같이 갔던 친구도 덕매가 아니라 10년지기 친구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덕매를 만들 생각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덕질 템포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안 맞는 편이거든요. 실시간 떡밥을 주워 먹는 것보단 차례대로 보는 거 좋아하고 미뤘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런 편이어서 심지어 옛날에 지은이 앨범 나왔을 때는 바로 안 듣고 오늘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오늘이다 이럴 때 들었었거든요. 그럼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뭔가 같은 실시간 떡밥을 보고 앓는 게 이제 덕매만의 재미일 텐데. 그리고 또 제가 오프 있는 날은 뭘 아예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입맛이 잼민이 입맛이어서 그냥 낯도 많이 가리고 네 그냥 혼자 할랍니다.
이거는 영어 질문이었는데 나 영어 개 못하는데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귀 막으세요. 아시겠죠? What other band beside the NCT and solo artist IU do you follow in collecting stuff? IU나 NCT 말고 좋아하는 가수 혹은 수집하는 것이 있나요? I like all K-pop artists but I only follow and collect IU and NCT. Can you believe if I'm not interested in collecting? Anyway, thank you for question and happy new year. 일단 저는 아이돌 다 좋아하는데 IU, NCT만큼 좋아하는 가수는 없고요. 제가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여서 수 말고 모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짠! NCT 파트여서 NCT 앨범으로만 채워봤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NCT 덕질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매 순간 재밌고 좀 새로워서 행복한데 아무래도 콘서트 가는 게 제일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NCT 덕질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더드림쇼 취소된 거? 시험 때문에 127콘 티켓팅도 못한 거? 저는 오픈 콘서트만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 힘들기보다는 좀 많이 아쉬웠다. 멤버별 제일 좋아하는 헤메코가 궁금해요. 요거는 드림 127 멤버별로 빠르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일 오빠는 스티커 활동 때 흑발의 덤머 좋고요. 다니는 최근 가요대전 헤메코가 레전드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이는 롱플라이트 뮤비 속의 태용이 좋아합니다. 제가 염색머리를 안 좋아하는데 예외를 만드셨습니다. 유타는 근본이죠. 터치모토 유타 좋아하고요. 도영이는 돌체앤가바나 행사 진짜 내 취향. 재현이는 영웅 때 흑발에 볶음머리 한 그 스타일링 좋아합니다. 정우는 펀치 모든 활동이 레전드고요. 그때 포카도 다 레전드였죠. 마크는 한순간도 변한 적 없어요. 레귤러 마크. 근데 요즘 파란 그 장발머리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죠. 그 머리 딴 거 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어. 너무 좋아서 꿈에도 나왔다니까요. 연진이는 색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안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호불호가 거의 없어가지고 다 호였던 것 같은데 몇 개만 고르자면 NCT 월드 2.0에서 무대로 불렀을 때 헤맸고, 근데 또 처음 런쥔이한테 호감이 생긴 건 라이딘 주황머리 봤을 때였고, 맛 장발도 진짜 좋아해요. 하지만 누가 나한테 또 총을 들고 와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들고 와서 너 하나만 고르지 않으면 쏴버리겠어 라고 하면 캔디 런쥔이 하겠습니다. 제노는 뉴욕 제노나 더드림쇼 2 제노나 구공럽 제노, 특히 근데 뉴욕 제노나 더드림쇼 2 올블랙 저 그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 구공로 파키제노 포기 못하죠. 해찬이는 앞에 직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깐머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질주 인기가요 흑발 깐머 레전드. 원래는 덤머에 그 짭통에서 만드는 둥글둥글 그런 머리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레전드. 질주 짱. 그리고 재민이는 원래 레조넌스 흑발 덤머가 최애였는데 파란 머리 재민이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컬러는 고민도 안 하고 붐철러. 지성이는 아디다스 입으면 그냥 레전드인 것 같은데 뭔가 무대 중에서 꼽자면 볼터치 보이즈.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저는 확실히 갈발 흑발 위주의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애로 꼽은 염색모 스타일링이 태용이 롱플라이트나 현재 지금 마크 파란 머리, 파키제노, 캔디제민인 거 보면 저는 아무래도 그냥 파란 머리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러네요. 저 파란 머리, 까만 머리 둘 중에 하나 좋아합니다. NCT K해 재영님이 보시는 NCT 멤버들이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래도 공통적이면서 제가 좀 말할 수 있을 법한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아이돌이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내가 어떤 멤버의 어떤 것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멤버는 이미 그 고민을 1000번, 1000번 한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멤버들은 충분히 강하지만 지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연예인이 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단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물렁물렁하게 살아도 상처 안 받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죠. NCT 내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외적인 이상형은 코가 좀 높고 날씬하게 생긴 냉미남이에요. 약간 여우상 같은 느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노가 내 취향을 그냥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노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래도 제노를 빼고 고르자면 도영이의 그 날카로운 선과 좀 센 스타일링을 했을 때 해찬이 마크 재민이에게서 보인 그런 날티를 다 가진 사람은 없겠죠? 네. 외적인 부분을 뺀 제 이상형은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묵묵함, 다정함, 섬세함, 여유 끈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놀리는 맛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놀렸을 때 타격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재민이? 제노? 근데 타격감은 정우나 지성이나 도영이가 최고일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전 놀려먹기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NCT 내에서 가장 친구해보고 싶은 성격의 사람은 저는 해찬이랑 친구를 먹고 아무나 놀려먹고 다니겠습니다. 개재밌을 듯. NCT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일단 제노가 껴있는 조합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제노가 지성이랑 있을 때는 친구 바이브인데
컬러랑 있으면 청아 바이브가 나와. 그리고 제노를 제외하고는 투닥거리는 조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영이, 태용이, 재민이, 해찬이 이런 조합? 그리고 런쥔이랑 붙으면 다들 말랑말랑해지는 게 너무 귀여워요. 가장 좋아하는 어사즈 조합은 보영이랑 런쥔이. 제가 NCT 이름을 다 모를 때 보영이 때문에 어사즈를 봤었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런쥔이랑 그 오더하는 마크, 해찬이까지 이름을 다 외웠죠. 너무 많이 봐서 대사 다 외운 것 같아요. 런쥔이, 도영이, 헤메코도 좀 레전드였어가지고 제일 좋아합니다. NCT 최애 컨셉이 궁금합니다. 고통스러워. 지금 떠오르는 걸 얘기하자면 127 영웅 드림 비트박스. NCT 드림 캔디 활동의 찰떡 멤버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어떻게 몰라. 일단 저는 햇살에 일어나 보니 그 파트가 다 좋거든요. 설러 혼자 이렇게 등장하는 파트도 좋고 재민이가 부르면서 이제 런쥔이랑 페어 안무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런쥔이. 드림쇼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나 영화 못 봤어요. 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 진짜? 내가 이걸 시험 끝나고 보려고 아껴놨었는데요. 시험이 끝났더니 영화도 끝이 났어요. 제 드림쇼 후기 영상에 어떤 분이 영화에 나온 얘기들을 제가 후기 영상에서 언급해서 신기하셨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해. 근데 못 봤어. 이거 어디서 결제해서 못 봐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결제해서 보는 그런 다른 창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드림쇼 후기 영상을 좋아하는데 드림쇼 앙콘 가셔서 후기 영상 또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완전 오브 코얼스. 드림쇼는 운이 좋게 또 울콘도 했고 제 맘대로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은 상태잖아요. 드림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친 그런 콘서트였으니까 앙콘을 가서 드림의 다음이 어느 방향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NCT 관련 질문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63까지 왔어요. 이제 저에 대한 질문, 구제영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짠! 뭘로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채워져 있던 가장 저다운 그런 책들로 채워봤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뭔가 시리즈여서 배경으로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찍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질문 순서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이 가벼운 것들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쯔고 출신 거주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제 말투에 사투리가 있나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생일은 언제인가요? 저는 8월에 제일 더운 날 태어났습니다. 재민이랑 생일이 가까워요. 얼굴 공개 예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드림 미니 앨범 강에서 눈만 공개를 했었죠? 근데 뭔가 제가 저를 공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민망해서. 그래서 콘서트 나눔도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구독자가 많아질 줄도 몰랐고 저는 진짜 큰맘 먹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얼굴 공개는 둘째 치고 대면 나눔조차 확실치 않은 근데 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은 제가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살이 많이 쪘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든요. 그래서 종강을 하니까 6kg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구나. 어쨌든 사실 그냥 그때 얼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낫단 말이야. 어쨌든 결론, 눈 외에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높!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누구랑 사귀고 싶다? 아니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근데 일단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봤을 때 웬만한 시각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인 거 외에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가 1. 사람을 안 만나고요. 2.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요. 3. 겨우 찾으면 10년 사귄 여친 있어요. 다음! 이상형이 궁금해요. 이거는 아까 그 NCT 중에 이상형이 누구냐 라는 답변이랑 조금 겹칠 것 같은데 외관으로는 코가 높고 좀 날티나게 생긴 냉미남을 좋아합니다. 성격은 여유있고 놀려먹기 쉬운 사람인데 남자 이상형 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줄 알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여유롭고 많이 읽고 쓰는 이해심 넓은 사람입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커피 진짜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이것도 커피예요. 그리고 제로콜라. 그거 말고는 불닭볶음면? 마라탕, 마라샹궈 좋아하세요? 저는 마라 향도 못 맡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마라탕은 친구들이랑 한번 먹으러 가서 실패했고요. 그 뒤로는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몸 간사하기도 바쁩니다. 동물님을 모시면서 살 체력이 없어요. 향수 쓰시나요? 저는 잘 안 써요. 아직 완전 제 취향인 향수를 못 찾기도 했는데 있어도 뿌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잘 안 씁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장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시즈니 브이로그 보시나요? 진짜 많이 봐요. 어느 정도로 보냐면 심심할 때 시즈니 브이로그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최신 순으로 설정을 해서 최근에 올라온 시즈니 브이로그를 다 봐요. 다른 팬덤 브이로그도 좋아하고요. 그냥 재밌어요. 덕질 최고, 케이팝 최고. 혹시 님이 시즈니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60%의 확률로 저는 당신의 영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일 아트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또 얼마 쓰시나요? 일단은 3, 4주에 한 번 가는데요. 보통 4주를 안 채우고 제거하는 게 손톱 건강에 좋다고 샵 쌤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바쁠 때는 5주에 한 번도
가서 이제 잔소리를 겁나 많이 들었죠? 저는 파츠 있는 건 불편해서 파츠를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10만원 내외로 쓰는 것 같고요. 요즘은 제가 또 셀프 네일에 관심이 생겨서 샵을 안 가고 있습니다. 저 이거 지금 셀프로 한 거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긴 너무 허접해서 싫고 셀프로 처음 해봤는데 그래도 첫 네일치고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샵을 왜 다녔는지 깨닫고 있죠. 쌤들이 막 보고 싶고 하다가 때려치고 싶고 그랬어요. 미술을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미술의 미자도 모릅니다. 이거를 제 스크랩 영상 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으면서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뭔가 웃을 것 같은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미적 감각이 뛰어난 편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앞에 스크랩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뭐가 예쁜지는 몰라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리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미술 시간 진짜 안 좋아했어요. 내가 그려.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미적으로 구려. 진짜 쌉 구려. 그래가지고 내 그림 보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스크랩은 애들 얼굴이 미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옷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애용하는 쇼핑몰 있으신가요? 일단은 애용하는 쇼핑몰이 없습니다. 저는 보이는 걸 사는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무신사에서만 꽂혀가지고 무신사에서 한 바가지 사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에 꽂혀서 지그재그 VVIP 찍고 그 다음에 에이블리에 꽂혀가지고 에이블리에서 또 이만큼 사고 지금은 또 빈티지까지 발을 들여서 진짜 여기저기서 사고 있습니다. 옷 매치 팁이 있으신가요? 저 옷을 못 입는데요? 아니 옷을 못 입는데요? 팁이라는 게 없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색깔의 옷을 그래도 입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거의 올블랙으로만 입고 다녀요. 여기다 사진 띄워야지. 저 옷 이렇게 입거든요. 매치 팁이 없어요. 시까만 건 시까만 것끼리 입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저 아무거나 입어요. 죄송합니다. 도움 안 돼요. 아이유 NCT 제외 좋아하는 노래가 궁금해요. 일단 제 음악 취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듣던 것만 듣는다. 2. 앨범을 통으로 듣는다. 3. 취향이 잡다하다 입니다. 물론 개별곡으로 들어와 있는 곡들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거의 앨범 단위로 있거든요. 그래서 곡명보다는 앨범명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석 선생님의 4집 앨범 김광석 네 번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즈음에가 수록된 앨범이 이 앨범이에요. 그리고 밴드 못의 정규 1집 비선영 앨범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중에선 날개라는 곡이 제일 유명하죠? 그나마 호불호를 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밴드 못의 메인 보컬인 이희연의 정규 앨범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규 2집 프레젤 좋아합니다. 이 앨범에는 방탄소년단 RM이나 투얼비 같은 래퍼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듣기 좀 재밌어요. 그리고 K-팝 앨범 중에서도 말씀드리면 디오의 미니 1집 공감, 수호 미니 1집 자화상, 2집 그레이스2, 키의 정규 2집 가솔린 이렇게 SM 남자 솔로 가수들 앨범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호의 미니 앨범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수호 미니 앨범 1, 2집은 1집, 2집이 통으로 한 앨범 같아요. 꼭 1, 2집이 모여서 정규 앨범 하나를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뭔가 수호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음악적 분위기가 연결되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들을 때 1, 2집을 한 번에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힙합 진짜 좋아하거든요. 힙합 앨범도 2개만 추천을 드리자면 저스티스의 정규 1집이죠. Too Many Homes for One Kid 그 앨범이랑 허성현의 정규 1집 9 to 6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9 to 6 앨범의 흐름을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그렇듯 1, 2번 트랙을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진짜 저는 1, 2번 트랙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힙합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트랙은 드림워크. 허성현이 노래도 배우는 사람이어가지고 멜로디 위주로 흘러가는 트랙도 좋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내 취향을 말하니까 발가벗겨진 느낌이야. 다음 질문. 덕질 외에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가 보통 한 가지 취미에서 파생되는 편이거든요. 덕질에서 취미가 파생돼서 유튜브, 영상 편집, 스크랩 이런 게 다 취미가 됐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취미는 독서인데요. 여기서도 좀 파생이 돼서 책 읽고 글 쓰는 거, 필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제 취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일 취미가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똥손 같은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포기를 못하겠어. 내가 늘 때까지 한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저도 재작년에는 거의 12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50권도 못 읽었거든요. 확실히 뭔가 마음적인 면이든 체력적인 면이든 여유가 있어야 글이 읽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 후반부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 진짜 번아웃이 와서 아예 장문의 글이 안 읽혔어요. 글을 읽는데 소모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연말에는 거의 막 한 달에 한두 권 겨우겨우 읽다가 올해 들어서도 좀 쉬고 이제야 좀 글이 읽히기 시작해서 다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팁 중에 하나는 체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이거는 또 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 뒤에 독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어나서 30분 책 읽기, 자기 전에 1시간 책 읽기 세트로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나. 근데 학기 중에는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길 가면서도 읽고 버스에서도 읽고 교수님 들어오기 전까지 읽고 공강 시간에도 읽고 리더기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어떻게 그걸 읽어요. 저는 이거 있죠, 총균세. 개 재미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읽는데 진짜 오래 걸린 책들이 여기 있는 책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뭐 2시간 정리하면서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읽은 책들이에요. 이 물질물명과 자본주의 있죠? 이거는 아직도 멀었어, 읽으려면. 6권이나 돼, 미친놈.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은 밤새도록 막 읽고 하루에 몇 권씩도 읽고 그래요. 일단 자기의 취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재밌는 장르에 꽂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편독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책 추천해주세요. 어려워. 책은 진짜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보다 더 취향을 많이 타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제, 작가의 문체, 작가의 성향, 진짜 책 디자인까지 취향을 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추천이라기보단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몇 권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걸 해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일단 소설에서는 디디의 우산. 이거 재밌어요. 이건 연작소설인데 1, 2부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이 마테로 인덱스처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뭔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성격이어서 여기 적어놨는데 91개의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던 레전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는 소망하다 내게 금지된 것을 모순 양기자 선생님 소설은 진짜 너무 재밌고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게 될걸요? 제가 소장하고 있진 않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4권짜리 소설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데미안 이건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구절이 표시해둔 게 많은데 이거는 읽을 때는 뭔 소리야 싶기도 했고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책인가 했는데 살다가 이 책의 어느 구절들이 저를 뭔가 살려줄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름답지 않았는가. 이 구절을 통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시집은 제가 많이 없어요. 시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한 4-5권 정도가 시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철학도 잘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해요. 재밌더라고요. 요거 실존주의를 배우면서 읽게 된 책들인데 일단 이거는 내용이 진짜 좋거든요. 결국에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이걸 유시민 작가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철학적 횡설수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뭔 개소리야? 싶은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 책을 겨우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83개의 구절 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강연을 옮겨놓은 책이라서 되게 짧은데 이것도 되게 뭔 소릴까 싶기도 한데 이거보단 쉬워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읽었던 철학책. 원래 이게 아니라 이 우상의 황혼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플로우 차트 같은 거 보니까 얘를 먼저 읽으면 니체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얘는 못 읽었는데 얘부터 읽은 상태예요. 이거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좀 철학에 재미를 완벽하게 붙여준 책이기도 해요. 니체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잖아요. 진짜 망치로 겁나 부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그런 세계들을 다 부셔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쪽에서는 요거, 자연과학 쪽에서는 요거 좋아합니다. 이거는 김초엽 작가랑 김원영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이것도 엄청나죠? 이거는 몇 구절인지 감히 세보지도 못했어요.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요거는 제가 밑줄만 긋고 포스트잇을 안 붙여놔서 여기가 깨끗한 상태인데 그냥 아무데나 펼쳐도 밑줄이 있을 만큼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허지웅의 살고 싶다는 농담. 저는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허지웅의 글을 좋아해서 이 에세이는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소장하고 있진 않지만 송기령 전문가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건 리더기를 읽었는데 전자책을 읽다가 아 지금 서점 가서 사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책은 분류가 경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딱 한 것만 꼽아라 하면 이거 2개 중에 고민이 되는데요. 얘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한 것이 진짜 진화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비결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자연과학 책이니까 학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막 너무 잘 읽혀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책을 읽은 해에 내 스스로 꼽은 그 해의 최고의 책이었어요. 장애는 극복이나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이 아닌 연립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구절. 좀 긴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나는 연립이라는 삶의 조건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연결을 넘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타자와도 잇닿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타자는 나를 돕는 활동 지원사이고 안내견이고 휠체어이며 보청기이고 오토박스이고
청테이프이고 친구들이며 관객이고 독자들이다. 동시에 타자는 아직은 곁에 없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등장할지도 모를 어떤 존재다. 그는 종이를 뜯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울 속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기묘한 형상의 10대 소년일 수도 있으며 혜성처럼 나타나 이제껏 본 적 없는 우주 영웅을 그려내는 SF 소설가일 수도 있다. 어쩌면 동물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세계와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이 타자들은 확고하다고 믿었던 지식과 기술, 사상, 정치적 신념과 지혜의 매끄러운 질서에 오류로서 등장한다. 찢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기묘한 형상의 10대 소년은 김원영 변호사 자신이고요. 혜성처럼 나타난 SF 소설가는 김초엽 소설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맥락을 읽으면 진짜 더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써놨어. 찢었다. 말 진짜 많이 했다. 역시 좋아하는 거 앞에선 말이 많아지는군요. 다음 질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학기 중에는 집 학교니까 요즘 패턴이고요. 오로지 저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갓생 패턴이고 쓰레기 패턴이 있어요. 일단 제가 방전이 되면 강제 쓰레기 패턴으로 살고요. 마음이든 몸이든 체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슬금슬금 갓생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일단 갓생 패턴은 제가 코로나 시기를 견디면서 만든 루틴인데요. 일단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미라클 모닝 책으로 했던 해가 있는데 그 해부터 일찍 일어나는 거에 재미가 들렸었어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밀린 알림들을 봅니다.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침대에서 책을 읽어요. 리더기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사설이나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거 있으면 그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다가 9시가 되면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먹고 주에 2, 3회 홈트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날은 자유시간이에요. 그리고 씻고 쉬다가 1시에 점심 먹고 자유시간, 또 5시에 저녁을 먹고 자유시간이거든요. 그 자유시간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를 한다던가, 뭐 스크랩을 한다던가, 영상 편집을 한다던가, 그리고 일찍 자요. 일찍 안 자면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자서 또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걸 완벽하게 이행하면서 살기는 힘든데요. 갑자기 운동하기 싫어서 미루는 날도 있고, 밥 차려 먹기 진짜 개 귀찮다 이래서 그냥 밥 거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일어났는데 오늘은 진짜 개 노답이야. 나 몸이 쓰레기야. 그러면은 한두 시간 더 늦게 일어나기도 해요. 책 안 읽고 싶어. 그러면 안 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틀이 저렇다. 그런 게 좀 있어야 좀 사람이 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패턴은 핸드폰 주장창 넷플릭스 막 더글로리 이런 거 틀어놓고 다 6시에 자. 눈 떠. 벌써 1시야. 어머. 몰라. 핸드폰 계속해. 3시쯤에 배고파. 이러고 밥 한 끼 먹고 다시 누워. 유튜브 겁나 봐. 시즌2 브이로그 하루 종일 봐. 그 다음 또 새벽 5시야. 졸려. 자, 또 일어났는데 뭐 한시야. 네, 그겁니다. 뭐 아니면 도죠? 그리고 남은 두 질문은 무거운 질문이에요. 제가 뭔가 평생 답을 찾아야 할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그래도 열심히 대답해볼게요. 가치관이 궁금해요. 살면서 가치관에 대해 말할 기회가 많지 않죠? 저도 생각을 크게 안 해봤다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 좀 거창하게 들릴진 몰라도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최대한 많은 생명이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서 너무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진짜 평생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결국에는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뭐 얼마를 벌고 뭐가 되고 이런 목표들을 하나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저는 되게 승부욕도 강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이라 되게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뭔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숨을 쉰 느낌이었달까요? 그 뒤로는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오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의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경험한 이런 자유와 평화를 나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행복한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행복에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가치관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꿈이 뭐예요? 10대 때는 이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는데, 저는 뭔가 되고 싶은 직업이 있었던 적은 몇 번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유, 자유, 끈기, 이렇게 3가지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하자면 여유롭고 자유롭게, 그러나 게으르진 않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큰 산 다 넘었다. 파트 7 고르게 가봅시다. 토마토마토 대 토마토마토, 그리고 똥마카레 대 카레맛똥. 저는 근본파거든요. 근본이 중요하죠. 토와 똥보다는 토마토와 카레를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마토마토 똥마카레를 먹겠습니다. 지은이 다음 앨범으로 채셔2 대 꽃갈피3. 우와, 채셔2로 하겠습니다. 이지은 프로듀싱의 미니 앨범. NCT 컨셉 중 하나만 고르자면 귀여운 컨셉, 생 컨셉, 섹시, 청량, 네오. 솔직히 제가 많이 듣는 건 생 컨셉, 네오 컨셉의 음악들인데 얘들이 청량을 할 때 좀 행복해 보여서 청량하겠습니다. 위고업 대
헬로퓨처. 진짜 님 극악무도하시네요. 제가 드림쇼 후기 영상에서 드림의 정체성 같은 곡이 뭐냐고 했을 때 위고어, 헬로퓨처, 투더피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두 개를 두고 고르라고 하네? 그래도 저는 드림이들이 아픈 기억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만 부른 헬로퓨처 고르겠습니다. 흑발 대 염색, 근본. 흑발, 깐머 대 덤머, 근본, 덤머. 5명 대 5살. 이거 뭐 해찬이 5명 대 해찬이 5살, 제노 5명 대 제노 5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든 5살 물론 귀엽죠. 하지만 5명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냥 누구든 5명 돼서 스케줄 돌아가면서 하면서 좀 쉬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5명 고르겠습니다. 재민이는 토끼냐 고양이냐? 너무 어렵지만 나는 고양이파야. 성격도 고양이 같아. 지성이는 오빠냐 애기냐? 오빠가 되고 싶은 아기. 아이유 대 NCT. 나 이거 질문 진짜 할 줄 알았어. 콘서트가 겹치면 어느 콘서트를 갈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냐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음의 지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똑같이 다른 대상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크다 작다를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얘는 아이유 오래 좋아했으니까 NCT보다 아이유 더 좋아하겠지? 뭐 아니면 얘는 유엔아 브이로그보다 시즈니 브이로그를 훨씬 많이 올리니까 아이유보다 NCT 더 좋아하네.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진짜 다 사랑한다고! 자, 끝! 고르기도 끝! 마지막 남았죠? 짠. 갑자기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영상을 옮기다가 실수를 했는지 마지막 부분 영상이 날아갔더라고요. 진짜 꽤 길게 찍었는데 가버리셔서 다시 찍습니다. 이전 영상들 날짜를 보니까 1월 중순에 찍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아, 내일도 또 셀프 네일 했답니다. 그래도 좀 늘었죠? 그 사이에? 이게 제 3번째 셀프 네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점점 마음에 들게 되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심심하니까 TMI 3개만 뿌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TMI 1, 요즘은 갓생 패턴으로 돌아와서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늦잠을 자서 6시 반에 일어났고요. 지금은 운동 끝나고 점심까지 먹은 상태다. TMI 2, 오늘 지성이가 추천해준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거 읽었습니다. TMI 3, 이 옷은 제 유튜브 첫 영상 때 옷과 같은 옷이다. 그러면 파트 8 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 5개를 따로 빼둔 이유부터 설명을 하자면 흐름상 다 묶어서 한 번에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뒤로 빼뒀고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질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최대한 많이 보지 말라고 맨 뒤로 빼놨어. 그러면 5개 질문 쭉 가봅시다. 5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덕질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저는 덕질을 하면서 제 삶이 좀 다채로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한테 익숙한 것들을 재밌게 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시도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덕질이 하고 싶은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행위 사이에 뭔가 다리를 놔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유튜브를 시작한 일 자체도 그렇고 저는 방구석 덕질파라 오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다녀오는 것도 그렇고 아주 사소하게는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게 된다던가 되게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하고 싶다! 라는 것과 실제로 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덕질이 폭발적으로 좀 줄여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 Q&A 폼에 그냥 글을 써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영님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시도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했을 때 변화, 시도 뭔가 이런 것들이랑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글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좀 좋은 쪽으로. 그냥 내가 뭐가 됐든 간에 되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 덕질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나도 몰랐던 어떤 나의 면모를 깨닫는 이 모든 순간이 재밌고 좋다. 다음,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 일단 존나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상이 있는데요. 지은이가 그 최상위에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저는 이런 말랑, 토끼, 공주, 아기, 병딱, 꽁아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진짜 웃겨요. 툭툭 잔잔하게 너무 웃긴 스타일이라 네, 너무 귀엽고 웃깁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좀 딥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앞에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말들도 다 진심이지만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뭘 좋아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어떠한 것이 내가 오래 좋아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한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뭔가를 좋아하면 그게 내 삶에 오래 머문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은이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서 제가 처음 좋아할 때 거치게 되는 그 확신의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지은이를 꾸준히 좋아하는 이유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면 좋아한다는 마음 자체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글을 매개체로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서 글이라는 게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끌립니다. 소설이든 시든 일기든 어떤 종류든 꾸준히 기록하고 쓰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기록하는 건 잘 못했어요. 금방 질려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은이는 꾸준히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도 쓰고 가사도 쓰고 일기도 쓰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진이 있는데요. 지은이가 10주년 데이즈드 인터뷰에서 자기 일기장을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일기장에 잔뜩 쌓여있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와, 저게 근성이라는 거구나. 꾸준하다는 건 저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뭔가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꾸준함, 근성. 그런 단어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보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기록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살고 있다가 어느 해에 1월 1일부터 그래, 올해는 일기를 좀 써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쓸 말이 없어도 맨날 하루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서 이 페이지를 다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앉아서 일기를 썼거든요. 좀 강박적이라면 강박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기를 전부 썼어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하루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거? 그냥 그 일기에 뭘 썼는지랑은 전혀 무관하게 매일 하루 끝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을 복귀하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아, 내일은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의 크기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대충 운동 몇 번 하고 씻고 나오면 하루가 끝이었는데 해의 말에 가까워질수록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취미 시간도 가졌는데 시간이 남아. 이런 경험도 해보고 어쨌든 그 일기를 썼던 그 1년이 제 삶을 좀 많이 바꿔놨거든요.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강박적으로 맨날 일기를 쓰진 않거든요. 그냥 쓰고 싶은 날에만 쓰는데 그래도 일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뭐 영화나 책, 노래 이런 걸 듣고 보고 하면서 느낀 걸 글로 적는다던가 그냥 무작정 아무 단어나 붙잡고 글을 써본다던가 뭔가 그 일기를 쓴 1년이 기점이 돼서 되게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할 때마다 뭔가 되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은이 덕분에 이 하루의 크기를 이 살아있다는 감정을 하루라도 더 빨리 경험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20대 후반, 30대의 어느 순간에 깨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혀 늦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지은이 덕분에 20대 초반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글을 들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지은이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거든요. 꼭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더라도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를 지은이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배울 게 진짜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지표로 삼고 싶다 할 만큼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은이를 잘 쫓아가다 보면 아, 내 삶이 망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또 나이를 더 먹어서 어떤 도약이나 정답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 나보다 삶을 몇 걸음 더 먼저 살아본 지은이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그 정답의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 삶의 정답이 지은 언니가 될 수 없고 지은 언니의 삶도 내가 될 순 없지만 우리는 뭔가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이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든든해지는 게 있죠. 지은이 덕분에 뭔가 그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다는 그 기분, 그 느낌을 진짜 온몸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지은이를 통해 많이 배우고 제 세상이 넓어지고 제 삶이 좀 편안해진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의 평안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빌어주고 싶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재청춘은 아이유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좀 제가 힘들었던 시기마다 어떻게든 저를 세상 밖으로 다시 꺼내줘서 너무 고맙죠. 지은이는 자기가 받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받기만 하는 쪽이 제 쪽 같은 왜 울컥해? 미쳤나봐. 나이 들었나봐. 그럼 이쯤 하면 지은이를 꾸준히 좋아했고 앞으로도 좋아할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도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꽤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 NCT를 좋아하는 이유. 일단 NCT는 멤버가 짱 많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생긴 얼굴이 취향별로 깔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잘생긴 것도 모자라서 다 웃겨.
미친 거 아님? 아니 어떻게 모든 멤버가 다 각자 방식으로 웃길 수가 있죠? 저는 웃긴 사람이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황당할 정도로 다들 너무 웃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한 명 한 명 다 얘기하려면 이 Q&A 영상 길이가 2배로는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런 추상적인 감정들은 표현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앞서서 지은이 이야기할 때 글을 매개체로 이야기를 풀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이어서 글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이 추상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글과 가장 연관이 깊은 멤버를 한 명 골라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누굴까요? 네, 이마크입니다. 마크는 쓰는 사람이고 저를 쓰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실제로 마크의 차이들을 들으면서 진짜 꽤 많은 글을 썼거든요. 그중에서는 마크에 관한 글도 있었는데 제가 마크의 글을 보고 뭐라고 적었냐면 기분 좋은 패배감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저런 글을 쓸 수 없겠다. 뭔가 재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패배감을 느낌과 동시에 너무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의 쾌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크가 저를 쓰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마크 무물에 예전에 If working on water was possible, would it be with shoes or without?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신발을 신을 거야 말 거야? 이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이런 질문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물 위를 걷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상에서 뻗어나가서 신발을 신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고민은 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결에 답변을 하고 잤어요. 되게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툭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잤는데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If so, the waves will be my shoes. 만약 그렇다면 내가 물 위를 걷는다면 파도가 내 신발이겠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쓸 줄 알고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저런 종류의 글은 어쩌면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글이란 말이죠. 근데 마크의 질문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툭 건드려서 제가 저런 문장을 뱉어낸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동안은 저 질문이랑 답변, 저 2줄짜리 문장에 좀 묶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문장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문장을 낳고 그 문장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문장을 낳는 이 생각과 문장의 반복. 그러니까 약간 마크나 지은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런 견고한 세계를 문장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단단한 세계가 어쩌면 저한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글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NCT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마크의 글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내가 써본 적 없던 종류의 글을 쏟아내게 된 것처럼 NCT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쩌면 새로운 세상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으로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CT가 멤버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수에서 오는 에너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저를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지칠 틈도 없이 계속 동기부여를 받는 느낌? 그러면 뭔가 또 왜 그 많은 그룹 중에 NCT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겼잖아. 심지어 재밌는데 잘생겼잖아. 이쯤 되면 설명이 됐을까요? 물론 제 마음에 반에 반도 전하지 못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가 더 힘든 질문이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99번째 질문. 제노를 좋아하는 이유. 일단 제노 얼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얼굴이 대박이니까요. 저는 코가 높은 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콧대 말해 뭐합니까? 진짜 인간이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콧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노는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여워요. 나는 그 제노가 던지는 드립들이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웃기고 하는 짓도 웅냥냥 너무 귀엽고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거 짱. 그리고 또 딥하게 들어가보자면 제가 뭘 좋아하면 오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은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은이는 어릴 때 좋아해서 그 과정이 생략이 됐고 NCT는 너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언급하기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제노는 제가 왜 제노를 오래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제노를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확신에 대한 걸 꼭 얘기를 해야 돼서 이것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 됨됨이에서 오는 확신이 좀 컸어요. 제가 보는 제노는 뭔가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거나 생색을 낸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없거나 의지가 흐릿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움직이고 해내고자 하는 의지도 아주 강한데 그 노고를 내색하거나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잠깐이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계속 보여지니까 제가 어떤 순간에 제노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냥 이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오는 확신인데요. 저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음악 산업 생태계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라도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면 진짜 미리 죄송합니다. 아이돌 중에 되게 오래 살아남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10년, 20년 뒤에도 활동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랩보다는 보컬 포지션의 아이돌이 좀 더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노는 랩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안함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제노의 성장을 보면서 그런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얘 오래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제가 힙합 처돌이로서 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역시나 힙합이나 랩에 대해서 뭐 잘 알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꽤 많이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이 구리면 잘 못 들어요. 어설프면 오그라들어서 잘 못 듣는단 말이죠. 근데 제노 랩을 들었을 때는 그 어설픈 느낌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앨범 나올수록 랩이 점점 더 늘고 딕션이 점점 좋아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랩 스타일이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노의 목소리 자체가 잘 섞이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미스핏같이 좀 센 노래에 들어가도 특유의 긁는 발성이 좀 잘 어울리고 캘리포니아 럽 같은 부드러운 노래도 신기하게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빌런 피처링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처링이라는 건 타인의 작업물에 내 목소리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기존 노래랑도 섞이면서 임팩트도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빌런에서는 제노 파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도입부터 제노 파트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심지어 무대도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노가 랩 포지션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컬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노 보컬 진짜 좋아해요. 부공럽 보컬 파트랑 드리밍 보컬 파트는 진짜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계속 늘어. 새 곡이 나올 때마다 제노 보컬이 점점 다듬어지는 느낌? 뭔가 제노가 NCT라는 체제의 어떤 불안함과 아이돌이라는 직업상의 고민들을 거치면서 실력을 좀 빡빡 갈고 닦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제노가 랩할 때는 되게 강한 발성인데 노래할 땐 세상 부드러워. 말 안 하면 동일 인물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또 미니카에서 했던 보컬은 긁으면서 하는 보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잘 쓸 줄 아는 사람 같단 말이죠. 저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혼자서 3분짜리 노래를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진짜 되게 유리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5곡이 들어가는데 질리지 않고 앨범을 완성할 수 있는 되게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기대도 되고 얼마나 더 늘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지금 NCT 드림이라는 그룹이 밀리언셀러도 등극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이상치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실력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저게 그게 약간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까가 인간 이제노한테서 오는 확신이었으면 이건 약간 아이돌 이제노한테서 오는 확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노가 행동으로서 보여준 어떤 확신들이 쌓여서 이제노라는 사람의 미래가 되게 선명해 보여요. 저한테는. 뭔가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제노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노의 이 성실함이 빚어낸 무언가가 그 미래를 꽉 채우고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얘가 절대 빠르게 뜨고 질 사람은 아니구나. 꾸준히 오래 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노를 오래 좋아하기로 맘먹은 이유, 좋아하는 이유, 앞으로도 좋아할 이유는 제노의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확신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발전하는 거 보면 저도 자극을 되게 많이 받고요. 나도 열심히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진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뭔가 아까는 그래도 글을 매개체로 들어서 설명을 해서 좀 비교적 설명이 매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꾸준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어느 순간에 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 얘 오래 좋아하겠는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카톡을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친구한테 21년도 4월에 보냈던 카톡인데요. NCT 나 진짜 오래 좋아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요 정도 얘기했으면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올해 유튜브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볼게요. 지 맘대로. 저는 어떤 취미든 꾸준하기만 한다면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덕질이 절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겠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꾸준히 즐겁게 덕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덕질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너무 최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덕질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사람이 끼어있는 취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는 작가가, 덕질은 연예인이 끼어있는 그런 취미니까. 근데 저는 뭐든지 사람이 끼면 되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불완전함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생긴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섞여서 서로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혹은 발견해주면서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어쩌면 취미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근데 진짜 마지막 질문이죠. 올해 유튜브 해주실 수 있나요? 완당오. 저는 뭐든 좋아하면 오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도 잠깐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군가 너는 어떤 걸 좋아해? 혹은 내 스스로 넌 어떤 걸 좋아해 왔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딱 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여주면 될 만큼 저의 취미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눌러담은 아카이브를 꾸려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오래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봐도 얘 아직도 유튜브 하네 하실 정도로 오래 하지 않을까. 심심할 때마다 그냥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일 좋은 마음만 담아서 찍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도 끝입니다. 100가지 질문 언제 다 하나 했는데 끝이 있긴 하네요. 물론 영상을 한번 날려서 두 번째 끝이지만 어쨌든 제가 언제 이렇게 타인에게 많은 물음표를 받을까 싶어서 모두 다 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오래 찍어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질문이 있다면 그건 제 불찰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꼭 다 답변해보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 질문 아니어도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도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좋아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답하면서 뭔가 제 생각과 취향들을 정의 내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아하는 것만 오래오래 떠들어볼 수 있어서 좀 행복했어요. 그리고 설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개인적이고 쓸데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5,000명 기념 Q&A 였는데 1월에 찍었을 때는 구독자가 6,000명이어서 5,000명 Q&A였는데 벌써 6,000명이 됐네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7,000명이 됐네요. 진짜 신기하고 미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같이 계속 덕질해요. 알겠지요? 그럼 Q&A 마치겠습니다. 지은이랑 NCT 전부 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쩔어줍시다. 안녕.